어저께 그런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요, 어저께 이렇게까지 뺄 일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뺐거든요. 이틀 전에 그죠, 수요일날 라이브 멘탈 탈탈 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뭐라 그랬죠? 기초적인 차트를 무너뜨리면은 엄청 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안 보는 사람도 틀리지만 차트 보는 사람까지 털어낼 수 있는 게 기초적인 차트를 털어내는 거거든요. 차트를 안 보시는 분들도 어저께는 좀 많이 털렸을 거라고 제가 흔히 털린다고 말을 하죠. 굉장히 흔들렸죠. 어저께 많이 하락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차트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S&P 같은 경우는 추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위에 저항선이 있는 상태에서 고점을 뚫기도 했고요. 이게 어제 캔들이고 이게 오늘의 캔들이거든요. 어제 고점을 뚫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반도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날아갔었죠. 그리고 램레서치 같은 경우는 지금 700불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위에 마지막 이 박스가 이동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지점까지 올려놨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옵션 콜을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 증시가 너무 좋다 해서 막 따라다니고 싶고 포모하고 싶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쭉 내렸기 때문에 어저께는 어마어마하게 뭐 제가 흔들기도 했지만 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바거든요. 그래서 쭉 끌어내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밑에까지 끌어내렸는데 오늘 아침에 정말 너무 생뚱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저께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대로 무너지나 할 정도로. 차트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내린 거라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차트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차트가 민기적 지금 횡보하는 상황에서 쭉 끌어내리는 거면 뭐 그럴 수 있어. 차트가 안 좋으니까. 근데 차트를 너무 좋게 만들어 놓고서 너무 좋게 해요. 끌어냈다는 건 이거는 사람들을 엄청 털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턴다 이런, 제가 어저께 그 하락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약간 그 증시가 지금 올라갈 만한 되게 차별화 단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반도체만 술술 날아가고 중성주도 많이 따라오긴 합니다. 좋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너무 급격하게, 그리고 많은 종목들을 어저께 제가 차트를 보면 과매도 차트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못 올라온 애들하고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과매도 애들은 내려오고 아래 있는 애들은 올라가고 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내려올 수 있는 시즌이기도 하고, 차트가 너무 안 좋으면은 이런 어저께 같은 음봉 긴 걸 내밀어 갖고 좀 사람들을 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좋은 차트를 만든 상태에서 너무 안 좋은 쪽으로 흘러버리니까, 이건 제가 전에 유나이티드 뉴스 나왔을 때도 그렇고 디폴트 뉴스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은행 뉴스 나왔을 때도 그렇고 제가 그랬죠. 좀 생뚱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저께 이거 뉴스는 좀 생뚱맞은 게 아닌가 싶어요. 어마어마하게 생뚱맞았고요. 그리고 차트로 보면요,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제가 어저께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말한 국이 뭐예요? S&P 5천은 4,550 이 자리, 이 하얀선 4,550짜리까지 넘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자리 15,515짜리 여기까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멘탈이 깨진다, 흔들린다 그럴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많이 떨어지는, 너무 겁신한다 그러면요, 제가 지정해드린 그 S&P나 나스닥 같은 거를 한번 확인해갖고 멘탈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도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4,550,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저께 이건 오늘 캔들이고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자리까지 왔었죠. 예, 15,515까지 딱 거기 찍었는데, 여기서 무너졌으면은 조금 멘탈이 털릴 수도 있는, 멘탈이 털린다기보다 멘탈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요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요, 요런 상황이 온다면 좀 멘탈이 흔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어저께는 딱 거기 맞고 올라간 상황이죠.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지는 어렵겠지만 이런 상황도 생기니까요. 근데 보통은 제가 보시는 것 같이 웬만하면 맞춥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방송을 안 하거나 좀 흔들린다, 아니면은 증시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은요, 네, 이런 제가 말씀드린 S&P 자리나 나스닥 자리 이런 거 보시고 멘탈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테슬라.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저께 쭉 빼다가 좀 오늘은 좀 올라오는, 그쵸,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은요, 260입니다. 네, 260이긴 한데,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은, 차트상으로 보면 좀 눌림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아래쪽에 멘탈선이라기보다 멘탈선과 지지선과 이런 것들이 되게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멈추는 지점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과연 240불까지 갈까? 240까지 가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의심이 들게 되는 차트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240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뭐 240의 그 저점이야라고 생각도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240, 그래, 그러면 245, 250, 오케이, 그 정도, 어차피 거기가 똑같은 이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지금 차트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요,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굉장히 좋은 차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고민하실 건 없으시고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지금은 당장 S&P는 4,550 무너지기 전까지, 그리고 15,515 밑으로 내려가기까지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 수요일날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증시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상승장이라는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상승장이란 명분,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걸 다 통틀어 상승장의 명분, 그 명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점이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 최고점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근데 더 올라갈 수 있는 이격은 있어요. 하지만 이걸 올라가기 전에 이 상승장이라는 명분은 끝난 듯 해서 상승장이라는 명분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중소형주도 지금 상승장이라는 그런 명분에서 많이 올라왔고요. 빅테크, 우량주. 근데 지금 반도체들이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올라가는 이런 상승장, 이 윗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선 상승장이라는 면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 좀 안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하락을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는 여기서 매수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박스 이동을 완벽하게 했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은 좀 매수를 좀 자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증시가 불안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제하는 시기예요. 지금 과매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그 종목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증시를 보면 계속 끌어올리고 흔들고 막 이러잖아요. 흔든다? 아직도 증시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흔듦의 끝은 꼭 한 번은 꽈당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를 깨트리고, 근데 어저께 차트를 깨트린 것도 깨트린 거지만 제일 이거는 증시 망했다라고 깨트리는 구간은 여 아래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흔드는 차트가 나오거나 흔드는 이런 하루가 나왔잖아요. 어저께 같은 이런 거 나왔다는 거는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방향성을 잡은 상황이지만 흔듦이 계속 나온다면 한 번 더 꽈당을 흔들어서, 만약 여기서 개미가 안 털렸다고 하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개미가 절대 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털리려고 한다면 좀 더 꽈당을 시켜놓고 올라갈 수 있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방향성을 잡아놓고 지금 흔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하락하려고 하면은 굳이 흔들지 않아요. 흔들긴 흔들지. 근데 이런 식으로 차트를 좋게 만들다가 흔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꽈당하는 걸 꽈당하고 그 다음 스텝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의 흔듦은 증시가 상승하기 위한 개미털기로 보인다. 이 하락하는 게 개미털기라고 지금 정의를 하지만 상황적으로 가서는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위 환경이 안 도와주면. 하여튼 지금 증시는 괜찮다. 테슬라 같은 경우 우선 260, 그러니까 240에 열려는 있지만 안 갈 수도 있어서 우선 260에 매수를 했고요. 260도 매물짜리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리는 멘탈에서 매물짜리는 항상 하락해도 다시 올라온다. 지금 259, 260까지 다시 복귀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중국주가 올라야 되는 시기거든요. 올라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전하고 계속 연결되는 선상이에요. 증시가 오르려고 하면 중국주가 올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근데 어저께 흔든 거에 비해서는 중국주가 많이 안 흔들렸네요. 그죠? 알리바바만 봐도요. 어저께 흔든 거에 비해서는 오늘 또 위에 올라가서 매수하고, 보통 다른 것들 엔비디아나 넷플릭스 이런 애들은 뭐 워낙 움직임이 큰 애들이니까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보시면 바바 같은 경우도 사실상 어저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한 90불까지 떨어지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90불까지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 증시가 올라가려면 제가 중국주가 지금 만약에 중국주가 어저께 그걸로 인해서 그냥 주가 흐름 그냥 쭉 계속 그냥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면 증시가 계속 투자 심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곳에는 투자 심리가 죽지 않게끔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네, 증시는 괜찮다. 그리고 증시를 뭐 막 떨어뜨린다고 하면은 중국주도 할 수 없이 떨어뜨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주는 어차피 87불, 86불까지 떨어지기까지 괜찮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상관없고, 그렇게 되면은 증시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증시는 괜찮다. 자, 증시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가 떨어질까요? 잘 보세요. 뭐가 떨어질까요? 한번 폴스라는 한번 볼게요. 폴스라는 지금 떨어지고 있네. 하여튼 폴스라는 아이고 떨어지고 있다. 그렇지, 유나이트헬스 정답.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정답을 말했죠. 에너지가 떨어져야 된다고, 그죠? 말씀드린 동안 똑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맞죠? 이게 증시의 원리예요, 원리. 그리고 만약에 증시가 올라가는데 유나이티드 올라가고 에너지도 같이 올라간다? 또 그거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흔드는 건 뭐라고요? 하락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흔드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하락 하는 것만이 멘탈을 터는 게 아니다. 급등과 급락의 반복인데 너무 흥분해서 팔고 다음날 정신 차려서 차트를 보니 그 자리더라. 그리고 기초적 차트를 깨야 많은 개미들이 떨어져 나간다. 걔네들의 목적은 멘탈을 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관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손절을 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멘탈을 터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멘탈을 터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게 증시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멘탈 털림이냐, 하락시키려고 멘탈을 터냐?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래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멘탈을 왜 털어요? 그냥 하락 시키면 멘탈이 털리는데 왜 굳이 상승 하락 하면서 왜
왜 쓰잘데기 멘탈을 시간 낭비를 해요? 그냥 털어? 그냥 하라가라가라가 그냥 폭락시켜버리면 그냥 여러분들 멘탈을 그냥 와장창 깨트릴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맞잖아요.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멘탈 터는 건 뭐예요? 왜 털어? 떨어뜨려. 손절치기 하려고. 손절이 안 털렸는데 손절이 안 나갔는데 멘탈만 털겠어요 걔네들이? 손절 칠 때까지 털 거예요. 어저께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손절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우선 안 털린 사람도 그렇지만 털린 사람도 그렇지 오늘 투자 심리가 좀 줄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기관들은 개미 털린 개미들이 못 쫓아오게 매수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럼 오늘 뭐가 나올까요? 보실 거랑 똑같아요. 장대 양복. 그리고 또 장대 양복은 무슨 효과를 내요? 막판에 가면. 자, 이형 퀴즈. 더 올리는 이유 뭘까? 그렇지. 포모. 정답. 포모를 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올리고 우선 지금 못 쫓아와. 이것들이 포모가 얼마큼 쫓아오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개미가 많이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야. 포모를 했는데 월을 떨어뜨려 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 또 손절 나가는 사람들 생길 거란 말이지. 와, 망했다. 탈탈 터는 거야. 탈탈. 그러니까 오늘은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멘탈을 탈탈 터는 건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탈탈 털 거다. 지금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중소형기가 10개 똥주와 잡주가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지금 한두 개 정도는 이제 탈락하는 종목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이 잘 골라내셔야 돼요. 거래량이 한정적이 돼 있고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이런 원리, 증시의 원리. 언제 중소형주를 매수해야 되고 언제 중소형주를 매수해야지 말아야 되는지. 1, 2주 전부터 말했죠. 중소형 지금 증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차트가 다 좋을 거다. 차트가 좋을 때는 뭐가 쫓아온다? 거래량. 근데 거래량이 안 쫓아올 수 있어요. 왜냐면 물량이 증시가 불안하면 한정적이고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깡통 상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잡주똥주들 10개면 10개 다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저번 주부터 그랬죠. 이제는 차별화. 그러니까 못 쫓아오는 중소형주들이 생길 거다. 왜냐면 거래량이 계속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증시가 흔들었잖아요. 어저께. 흔든 상태에서 거래량이 안 나온다. 그리고 오늘은 왜 장대 양봉이 나왔냐? 사람들이 어저께 손절 나갈 사람 다 나갔고 오늘은 못 쫓아와. 그럼 누가 쫓아와? 큰 손들 아니면 자신감 있는 단타쟁이들만 쫓아와. 그럼 그 물량은 무슨 물량이야? 매수 물량이야. 매도가 없어. 매도는 브레이크야. 브레이크는 누가 걸어? 개미가 걸어. 그럼 개미는 지금 못 쫓아와.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장대 양봉은 뭐야? 의미를 두자면 아무 의미 없는 거다.